6.3 지방선거가 10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첫 선거라 그 결과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 여론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여론조사 개요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오늘 KBS 조사가 K스타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월 10일부터 11일, 12일 3일간 진행됐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론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들이 이제 각 매체마다 설 연휴를 맞아서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초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거의 뭐 1년에 이제 임박해서 치러지는 그러한 지방선거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률, 그러니까 지지도에 의한 후광 효과, 이게 이제 대통령 마케팅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네. 그래서 여야 격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게 핵심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동산,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네. 내용이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요게 가져오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주요 격전지 중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하고 비슷하게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가 과연 있을지,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또 어떨지, 이게 또 핵심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내란 정국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내란 청산이냐, 아니면 뭐 일부 뭐 과잉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런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일어설지, 아니면은 내란과 관련해서 계속 휩쓸릴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를 좀 평행으로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치러졌던 2018년 지방선거인 것 같아요. 그땐 7회, 올해가 이제 9회 지방선거인데요.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예. 가령 이제 2018년 2월과 지금 2026년 2월을 비교하면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대통령 긍정률이 한 60%대, 그리고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한 40% 초반 또 중반, 이렇게 나타나는 게 비슷한데, 네. 당시 당시 2018년에는 4월 말이었죠. 네네.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 긍정률이 무려 83%,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 지지율은 그전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찾아보기 힘들죠. 예. 아주 찾아보기 힘들고,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일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5%를 찍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모두 다 그와 같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서 다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고, 그 영향이 아주 지배적이었죠. 네네. 그래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두 개만 먹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다 휩쓸고 제주도만 이제 무소속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일부 그 과거 전 대통령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초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긍정률이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시대가 확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줬던 뭐 조기 대선, 첫 번째 있었던 조기 대선, 네. 그때 굉장히 높았던, 네. 그때를 제외한다면 김영삼 대통령 정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은 국정 긍정률이었고요.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8개월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점이네요. 네. 자, 그러면요. 어떤 점이 이렇게 강력하게
국정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걸까요? 또한 그렇게 본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네. 지금은 실제적인 정책 효능감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 아,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도 문파다라는 식의 어떤 팬덤 정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그와 같이 감성적인 일체감으로 발생하는 팬덤 정치보다는 예. 그 정책 효능감, 그러니까 뭐 코스피 5천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도 놀랍게도 부동산 정책도 호응이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하게는 윤석열 전 정부하고 비교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외교 무대에서 어떤 성과, 이게 상당히 국민 많은 분들 마음속에 아주 인식이 긍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통이 있습니다. 네. 쌍방향 소통이 지금은 가능해졌다라는 그러한 효능감이 일부 있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네네. 어떤 공무원, 많은 공무원 그 분들한테 이것저것을 이제 독려하는 그런 차원도 깊이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대통령 행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결국 직접 SNS를 통해서 갖가지 정책 의제를 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만 해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내가 내고 있는데 청와대 만약에 그때 영수회담 여야 대표하고 만났더라면 내가 공개 질문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직접적으로 이 의제에 대해서 설정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이런 정책 의제를 직접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이 행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게 선거 전까지 계속 갈 거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효능감이 있고요. 많은 국민분들 중에서는 긍정평가가 지금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투명성,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속도감입니다. 이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태도와 자세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죠.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이 스타일에서 재미있게 눈에 띄는 것은 속도감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즉 빨리빨리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소통한다. 이거는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네. 성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이 효능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속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선거 전까지도 계속될 것 같다라고 예. 지금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율, 긍정적인 반응은 결국 6.3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여당이 훨씬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대통령 긍정률이 60%대 수준이고 여당 지지도가 40%대 수준이라고 하면 20%포인트의 어떤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격차. 이게 바로 대통령의 순수한 어떤 국정 동력이라고 할 텐데요. 이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여당도 대통령 후광을 입기 위해서 대통령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격전지에서 여당은 조금 주춤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인식이 좀 괜찮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가령 뭐 PK라든지 예. 또는 충청 이런 지역에서 그럼 격전지에서 여당이 승리하려면 네네. 대통령한테 약간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국정 수행에 기여를 해야 되겠죠. 여당도. 네네. 구체적인 지역별 여론 흐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고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을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그 KB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대 초반으로 21%가 나왔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44%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따진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20% 선에서 살짝 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재미있는 거는 이 정도 지지도를 가지고서 네. 그 선거를 네. 앞두고 큰 선거에서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결집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집을 나갔던 집토끼들이 다시 결집할 것이다. 큰 선거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예, 일부는 더 결집해서 국민의힘이 21% 이렇게 낮은 지지도로 선거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맞는 예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같은 조사에서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여당이죠. 아까 여당 지지도가 44였는데 네. 여기에 55%가 나옵니다. 아,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요? 예. 그게 55인데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아까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21이었는데 여긴 34가 됩니다. 둘 다 높아지죠. 네네네. 둘 다 높아지는데 네. 근데 그 격차가 여전히 지지율만큼의 격차를 그대로 그렇습니다. 유지하고 있네요.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네. 지금 글쎄요.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그 정동영 체제가 출범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네네. 아직도 정당 지지도는 낮은 상태에서 네. 그리고 선거 때 일부 힘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여당을 압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제명이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런 흐름들이 국민의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추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네.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아직 그 상승세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예. 일부 ARS 조사에서는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는 듯 하다가 다시 꺾이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KBS 조사에서 이제 21%라고 한다면 네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가 네. 그러면 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상방 압력을 세게 주면 네. 이게 20% 중반을 넘어서 30% 가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동혁 체제의 어떤 모든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도에 저변을 확대하고 파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좀 그게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합리적인 보수인 분들과 네. 인식에 좀 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요. 지금 민주당은 후보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시장 외에 윤희숙 전 의원도 지금 출마를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구인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그 가상 대결 구도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가상 대결 이게 좀 묘한데요. 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년 초에 있었던 신년 조사들에서는 네. 그 정원호 현 구청장과 네. 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 조사에서 KBS 조사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44,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31 나왔습니다. 좀 벌어진 거죠? 13%포인트 격차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격차로 그러니까요. 벌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눈에 띄는 이유는 네.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그렇게 약체는 아니거든요. 예. 원래도. 네네. 그리고 서울시장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이 같은 조사에서 37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사에서 소속 정당인 자당 지지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27 나왔습니다. 요 갭이 좀 있죠. 네네. 그런데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정원호 구청장과 대결하는 가상 대결에서 30일 나왔는데 요 사이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 지지도 요 사이에서 형성돼 있는 30일. 이거는 좀 묘하죠.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네네. 당 지지도가 너무 낮아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나? 네. 이런 어떤 조바심이 날 법도 하고요. 네. 정원호 현 성동구청장은 40%가 넘는 굉장히 KBS 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다른 조사 중에서는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그 조사 방법으로 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해서 11일, 12일, 13일 조사한 네. 요 결과에서 봤을 때는 40대 36, 정원호가 40, 오세훈 36입니다. 거긴 오차 범위 조금 살짝
네, 5점 붙어 좋네요. 있죠. 네, 5점 네. 이내로 붙어 있지만 여기서도 수치로 보면 정원호 네. 저 구청장이 구청장이, 앞자리가 4입니다. 음. 이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소개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정원호 구청장이 살짝 신년 초에 비해서 한 달 반 지난 지금 약간 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건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초보다 좀 더 탄력을 받은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예. 왜 이런 결과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의 그 긍정 평가, 국민들의 평가죠. 네. 그게 이제 90%가 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이게 꼭 대통령의 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언급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에 의한 후광 효과가 확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그런 말씀 중에 예. 대통령의 국정 지지 긍정 평가에 영향과도 좀 직결될까? 이른바 후광 효과겠죠. 계속 맞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번 KBS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 조사들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가 60%를 상회하는 상당히 두터운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후광은 너무나 센 후광이죠. 강한 그런 후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정치투쟁 중심으로 굉장히 헌신했던 그런 인물들도 많습니다. 예. 그 내란 정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네. 그런데 이와는 좀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분석도 많습니다. 네, 상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행정 전문가, 구청장, 현직 구청장과 현직 서울시장의 대결인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어쨌든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조금 저희가 시간 때문에요. 경기도요. 지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뭐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출마에 나섰는데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요? 예, 여기서 보자면은 KBS 조사는 다자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이제 인물이 많아서 가상 대결을 붙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네네. 다자적합도에서 추미애 19, 그 김동연 15, 김문수가 13입니다. 네. 그다음에 한준호 7, 유승민 7, 이준석 7, 김병주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자릿수를 얻은 추미애 19, 김동연 15, 그다음에 김문수 13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여전히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좀 강세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겠는데요. 네. 양자 가상 대결보다는 당선 가능성으로 한번 물어봤을 때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하다가 63 나왔습니다. 압도적이네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가능하다 21에 비하면 이거는 격차가 너무 커서 네.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게 좀 분산 효과가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유승민 후보가 다자에서 7 나왔다라는 거 정도로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좀 힘을 모아서 한 후보에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륙을 하려면 네. 이 활주로가 길어야 되는데 지금 활주로가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출격해야 되는데 네. 뚜렷한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네. 부산 여론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부산 깜짝 놀랄 일인데요. 전재수 40대 박형준 30으로 이거 KBS 같은 조사입니다. 네. 같은 시기고 나타났습니다. 40대 30인데요. 40대 30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습니다. 예. 벗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그러면은 양당의 지지도를 봤더니 38대 38입니다. 지지도 정당 지지율은 똑같나요? 같습니다. 그런데 박형준 현 시장은 소속 정당 자당 지지도에 못 미치는 가상대결에서 3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전재수는 당 지지도가 38일 때 40이 나왔습니다. 네. 양자 가상 대결에서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박형준 그 시장은 굉장히 좀 분발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분발하지 않으면은 후보가 교체 투입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이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예. 소속 정당 지지도보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부산은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갑자기 보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여론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밑바닥 정서, 민심을 네. 더 많이 훑어봐야 되는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예. 강원지사 선거는 어떨까요? 지금 우상호 전 수석이 지금 출마할 것으로 확실시됐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KBS 조사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KBS 조사는 전국 조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 조사도 있고 각 지역 조사도 있는데 네. 지역 조사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리고 같은 조사 기관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네. 우상호 전 수석이 강원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여기에서도 여기도 현역은 김진태 네네. 현 도지사로서 여기도 국민의힘이 현역입니다. 예. 그런데 양자 가상 대결에서 우상호 44대 김진태 32입니다. 그러면 12%포인트 격차로 이게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재미있죠. 이게 조사 결과에 권역을 3개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어떤 그 3개 권역 그러니까 영서 북부, 영서 남부 그리고 영동 지역까지 네네. 그 김진태 현 지사가 이기는 지역이 없습니다. 세 권역 모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상호 전 수석이 지금 이기고 있다. 예. 여론조사 오차범위에 조사에서. 그 영동은 오차범위일 건데요. 네네. 영서 북부는 우상호 전 수석이 네네.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네. 지금 관심 지역구가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요. 인천 계양을이 있는데요. 혹시 인천 계양을과 관련한 여론 흐름도 좀 예. 나와 있습니까? 아직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네네. 이 지역은.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 언급한 지역 중에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지역 통합이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가장 지금 확실시된 데는 광주, 전남이고 대구, 경북이랑 대전, 충남은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요. 여론 흐름이 특히 이제 뭐 후보도 그렇고요. 통합에 대한 여론 흐름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통합이 그렇게 이제 절박한 곳은 호남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호남이고 네.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찬반이 좀 대등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찬성이 지금 대전 충남에서는 찬성이 57 나왔고요. 예. 반대가 34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57이면은 약하지는 않죠. 약하지는 그렇네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두 대전하고 충남을 합쳤을 때는 찬성 비율이 53으로 떨어집니다. 예, 반대 비율은 38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60이 계속 넘어주면 찬성이 60이 넘어주면 네네. 이거는 좀 긍정적일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입장이고요. 네네. 예, 요 조사도 역시 KBS 조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6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봐야 될 변수 짧게 예.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짧게는 역시 이제 부동산 이슈,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이슈로 외교 이슈라든지 예. 아니면은 안보 이슈, 북한과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네. 선고와 네. 나머지 뭐 4월 4일은 또 뭐 헌재에서 인용된 1주년 이런 예. 흐름, 네. 그 흐름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민심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